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18년차 특수교사 권용덕 선생님이 안내하는 장애인이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이 책의 저자 권용덕 선생님은요, 장애와 장애인에 관해 한 번쯤은 떠올렸을 생각들을 통해 장애가 있는 친구와 우정 쌓는 법을 안내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령 장애가 있으면 무조건 도와줘야겠지? 청각장애인과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 지적장애인은 생각주머니가 작다던데 투표를 할까? 자폐가 있으면 천재겠지? 이처럼 막연히 고민했지만 차마 묻지 못한 질문의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았던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녹아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저자 권용덕 선생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류승현 작가님의 추천사가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권용덕 선생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세상에 별난 특수교사다라고 외쳤답니다. 그 별난 선생님이 쓰신 이 책은 별난 특수교사가 별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장애를 특별하거나 다른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얼른 책의 첫 장을 펼쳐보시길 권유합니다. 쉽게 쓰였는데 심지어 재미있기까지 한 책이라고 유승현 작가가 평한 책. 장애인이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백종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특수학교에 가는 게 낫지 않나요? 남학교 등굣길에서 보는 아이들은 대부분 과묵한 모습이에요. 간혹 친한 아이들이 마주쳐 대화를 나누면 그 소리가 제 귀에 속속들이 들려옵니다.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 반 특수 있잖아. 걔는 왜 특수학교 안 가고 우리 학교에 왔을까? 당시 근무하던 학교는 특이하게도 낮은 산등성이를 경계로 울타리를 치고 특수학교와 붙어 있었거든요. 친구 말에 다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게, 옆에 특수학교 두고 왜 우리 학교에 와서 수업 방해하고 그러나 몰라. 특수학교로 보내버릴 수 없나? 내 말이 특수가 없었으면 좋겠어. 학교 후문과 연결된 특수학교 정문을 지나며 아이들의 대화가 끝이 났는데요. 사실은 이어지는 대화를 더 듣고 싶지 않아 귀를 닫았던 것 같아요. 특수가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학교에 갈까? 아니면 좀 더 자는 대신 굶고 갈까? 이번 주말에는 친구를 만날까? 아니면 보고 싶었던 책을 읽을까? 저 멀리 미래에 대한 선택도 하지요. 나는 자라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진로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처럼요. 앞으로 다닐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선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집과 가까운 학교에 가지만 특성화 고등학교처럼 내가 원하는 학교를 찾아 멀리 다니기도 하죠.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우리 학교에 오게 되었을까요? 특수학급 친구들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요? 장애가 있으면 특수학교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친구가 내뱉었던 특수가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은 애석하게도 학교에서 많이 들리는 말이에요. 아기를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단지 왜 장애가 있는 친구와 함께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라 믿어요. 다만 특수학교 친구들이 언제까지 학교에서 이런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름 없이 특수로 불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고민 끝에는 늘
정답이어야만 하는 답이 놓여 있어요. 바로 존재의 익숙함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이 필요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같은 환경에서 어울리며 교육받는 방식이지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에게 언제 어디에서나 익숙한 존재여야 해요. 장애는 과로이다. 등굣길 아이들의 대화를 듣고 나니 다른 아이들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모두가 특수학급 친구들은 수업을 방해하고 학급에 없었으면 하는 존재로 여길까요? 모두의 생각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는 호주 작가 스텔라 영의 난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TED 강연 영상을 보고 장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장애는 과로이다 라는 문장에 빈칸을 채워 장애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그 이유를 쓰게 했어요. 약 1000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열심히 적어 제출했답니다. 글을 정리해 보니 아이들은 219가지의 표현으로 장애를 정의했어요. 많은 아이가 장애는 편견, 평범함, 개성, 다름, 나쁘지 않는 것, 부끄럽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그중 장애는 착시라고 정의한 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의 글입니다. 장애는 착시다. 제주도에 거울의 성이라는 장소가 있다. 거울의 성에서는 거울을 이용해 착시를 일으킨다. 사람들은 착시 때문에 원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왜곡된 모습을 보게 된다. 장애 역시 마찬가지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다.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외모와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장애인 역시 다른 신체 구조로 태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신기하게 사람들은 장애만 특이하게 본다. 마치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착시가 일어난 것만 다르게 보는 것처럼 말이다. 장애를 바라보는 편견이 사라지면 장애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동일한 사람으로 인식될 것이다.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특징 역시 누구에게나 있는 서로 간의 차이점으로 이해될 것이다. 착시가 사람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편견에서 비롯된 왜곡 때문에 우리는 장애인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고로 이 편견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장애는 착시이고 착시에서 편견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편견을 걷어내면 모두가 동일한 사람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등굣길에서 들은 아이들의 대화는 일부의 생각이구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천여 개의 글을 읽을수록 고민은 깊어갔습니다. 이름을 적고 쓰는 그림에도 장애를 비하하고 욕하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불청객, 돌연변이, 외로움, 이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내비쳤는데 특히나 장애를 불쌍함이라고 말하는 글이 많았어요. 장애는 정말 불쌍한 것일까요?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한 표현은 뻔뻔한 존재였습니다. 글을 쓴 아이는 장애인은 도움을 주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는 뻔뻔한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글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 있었는데 왜 특수학교에 안 가요? 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 장애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음에도 우리가 함께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르죠. 이를 다양성이라고 해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는 다양한 사람과 만나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통합교육은 이를 준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장애가 있는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기도 하고 무작정 도와주기도 합니다. 모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 서로의 존재를 익숙하게 여기게 되고 이 익숙함 속에서 서로의 장점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같이 어울리기 위해 배려하고 노력하지요. 교사와 학생들은 서로에게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며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넓어지게 됩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 사이에 다름을 이해하고 감싸드리게 되지요. 통합교육은 단순히 장애를 이해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아요. 장애에서 비롯되는 불편함을 모두가 나누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며 함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답니다. 이러한 과정이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도 이어져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 통합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통합교육은 비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를 위한 교육이 더 맞지만요. 특수학급 친구들은 대부분 발달장애가 있어요. 특수학급에서는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교과서로 공부하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대인관계, 학교생활과 사회생활, 직업기술 등을 배운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내용과는 많이 다르기도 하고 쉬워 보일 테지만 그렇다고 친구가 수준이 낮거나 많은 것을 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능력을 짐작해 대한다면 그 친구와 가까워질 수 없어요. 나와 같은 존재로 대하며 적극적으로 생각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친구 입장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배우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뿐 많은 것을 할 수 있거든요. 특수학교든 일반 학교든 학교를 선택하는 주체는 학생이어야 해요. 특수학급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지금 학교에 오게 된 것입니다. 서로 배려한다면 모두가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어요. 서로에게 익숙해지기.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장애 친구의 반은 특수학급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일반 학급의 구성원으로 지내는 거죠. 특수학급은 장애 친구가 일반 학교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에요. 비장애 친구들과 함께하는 환경에서도 모두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지도한답니다. 이러한 통합교육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에서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거의 온종일 어울려 지내기 때문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확연히 달라져요. 입시 중심으로 돌아가는 학교 생활에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반에서 그림자처럼 지내는 일이 흔한데요. 수업 참여라기보다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에 그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용히 있거나 자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슬픈 현실이죠. 그나마 특수학급은 아이들 수준에 맞게 수업이 진행되기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합니다. 학교 생활의 현실이 이렇다면 과연 통합교육은 필요할까요? 그래도 통합교육이 있어야만 한다면 그 이유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라 생각해요.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지요. 처음 만난 사람보다 같은 동네에서 여러 번 마주쳤던 사람이 더 편한 법이니까요. 열악한 통합 환경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서서히 익숙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받아들일 거예요. 장애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문제도 겪을 텐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 결과 또한 경험할 것입니다. 부족함은 모자람이 아니고 불편함은 불쌍함이 아니에요. 이러한 통합교육의 시간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질 거예요. 같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서로에게 익숙함을 느끼게 되겠지요. 이 익숙함은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되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자기 자리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친구의 좋은 점을 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한다면 모두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며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애가 있다고 친구의 부족한 점만 보고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긴다면 그 친구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지요. 장애를 이유로 교육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는 일은 없어야 해요. 장애가 있는 친구도 없는 친구도 모두가 귀한 존재입니다.